제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총평균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 날 10개를 샀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골뱅이 나올 때 있거든요. 골뱅이 나오면 하나당 금액이에요.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원에 샀어. 그러면 10,000원. 그 다음에 1월 11일 날 또 10개를 샀는데 1,200원. 그러면 12,000원. 그 다음에 1월 21일 날 15개를 팔았다라고 볼게요. 2,000원에. 그러면 30,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월 31일 날 10개를 샀는데 1,400원에 샀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거래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보실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어떻게 되죠? 먼저 나가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변동이 없어요. 왜요? 사기만 했으니까. 근데 1월 21일 날 뭐 했죠? 팔았죠. 근데 몇 개를 팔았어요? 15개. 그러면 1월 1일 거에서 먼저 팔아야 되겠죠. 먼저 들어온 게 1월 1일이니까. 그 다음에 1월 11일에서 몇 개만 더 팔면 되죠? 5개만 더 팔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총 몇 개 팔았으니까 15개. 그러면 요렇게 남을 거예요. 5개에 1,200원짜리가 남겠죠. 왜냐면 무슨 법이니까 선입선출법.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면 월말에 얼마가 남는 거예요? 20,000원이 남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6,000원이고 여기 얼마죠? 14,000원. 더하면 얼마예요? 20,000원. 그 다음에 요번에는 후입선출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후입선출법은 늦게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장 없죠? 근데 요때 몇 개 팔았다고요? 15개. 그러면 여길 먼저 팔아야 되겠죠. 무슨 법이니까? 후입선출법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10개 팔고 여기에서 남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가 남냐면 5개 남는데 얼마짜리가 남는 거예요? 1,000원짜리. 그러면 5,000원. 그래서 14,000원에다 5,000원 하니까 월말에 얼마 남는 거예요? 19,000원. 요게 후입선출법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냥 먼저 팔면 선입, 나중 거 팔면 뭐요? 후입.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 하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결과는 시험 보고 나서 합격이 나오냐 안 나오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과정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열심히 안 하시는 분 없어요.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히가 이제 시험 점수를 넘게 열심히 했냐 안 넘게 열심히 했냐 그거 차이지. 그리고 어차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요 시험장에 안 나타나요. 참고로 저희 시험 그게 좀 심해요. 뭐가 심하냐면 평균 한 번 시험 볼 때 한 15,000명 정도 시험 보거든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는 시험장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강의실 가면 총원 20명인데 시험을 15명이서 봐. 이런 데도 있고, 어떤 강의실 들어가시면 20명인데 20명 다 왔어. 근데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는 시험 안 봐요. 10에서 20% 정도. 근데 왜 그러냐면 본인도 알잖아요. 대충 나 이거 가봤자 100% 뭐 할 거예요? 떨어질 거야. 그럼 잘 안 오더라고요.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요번에 보실 거는 이동평균법이에요.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가가 틀린 경우 단가를 재계산하는 걸 이동평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동에서 평균 낸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평균법.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죠? 1,000원이죠? 여기 얼마예요? 1,200원. 그러면 단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단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10개니까 20개. 10,000원 12,000원이니까 22,000원. 나누면 얼마 나와요? 1,100원.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동평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뜻 그대로 이동해서 뭐 냈어요? 평균 냈어. 그 다음에 15개 팔았죠. 그러면 몇 개 남아요? 5개에 1,100원. 그래서 5,500원. 근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 1,100원이죠. 맞죠? 여긴 얼마예요? 1,400원. 또 달라. 그러면 또 평균 내는 거예요. 그러면 5개에 10개니까 15개. 14,000원에 5,500원이니까 19,500원. 그리고 집에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왜냐면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시험 때 못 써요.
이건 못 쓰고 그 계산기는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19,500원을 몇 개로 나눠요? 15개. 그러면 1,300원. 이렇게 다시 계산한다. 이동해서 평균 낸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이동 평균법. 그래서 여기는 19,5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평균법. 총평균법에서 총이 토탈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내는데 몇 방에 평균 내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매출은 평균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개, 10개, 10개에서 몇 개예요? 30개. 만원, 12,000원, 14,000원에서 얼마요? 36,000원. 그래서 나누면 1,200원. 근데 여기에서 몇 개 파셨다고요? 15개 팔았죠? 그러면 몇 개 남아요? 15개 남아요. 그 다음에 1,200원 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000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평균 낸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총평균법. 자주 안 나옵니다. 다행인 건. 그렇게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만 일단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138페이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38페이지는 비유동 자산입니다. 비유동 자산. 그래서 비유동 자산 보시면은요 비유동 자산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그래서 뭐뭐뭐가 있냐면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그래서 거기 투자자산에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투자자산에서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매도 가능 증권하고 투자 부동산 많이 나와요. 근데 비율로는 매도 가능 증권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일단 투자 부동산만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하면 두 분이 계세요. 토지하고 뭐 있죠? 건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안 움직이잖아요. 부동산의 뜻이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영업용으로 쓰면 토지 건물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비영업용 또는 투자 목적 이렇게 나오면 무슨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 그래도 투자 부동산은 말 그대로 투자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TV 같은 거 보다 보면은 1가구 2주택이신 분들, 뭐 상속받거나 그런 거 말고 혼자 사는데 집이 2채 이상이야 이러신 분들은 한 채 빼놓고는 다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 목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2개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1명이잖아요. 그러면 집은 몇 채만 있으면 돼요? 한 채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이 훨씬 더 시험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참고로 요 투자 부동산은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그래서 나중에 좀 강조는 드릴 거예요. 왜냐면 나오실 때 됐어요. 슬슬.
그 다음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유형이나 무형이나 다 갖고 있는 기간은 1년이 넘어요. 둘 다. 그래서 1년이 넘고,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유형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형태가 있다. 예. 그다음에 무형은요, 형태가 없다.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유형 자산에다가 형태가 없다. 무형 자산에다가 형태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시험 문제야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든 문제들이 다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렵게 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일하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 영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유형이냐 무형이냐의 가장 큰 차이는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은 이게 있어야 돼요. 효익. 그래서 이 효익의 뜻이 뭐냐면 이거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효익의 뜻은 효과 플러스 뭐예요? 이익. 네, 요걸 줄여서 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돈 버는데 효과가 있거나 무슨 창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익 창출.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건물, 회사에서 건물 왜 필요해요? 일할 때 어디에서 일해야 돼요? 건물 안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일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에어컨. 여름에 에어컨 왜 필요해요? 상쾌하게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일하기가 불편하겠죠. 맞죠? 그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업무를 보는데 일정한 효과라던가 무슨 창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익 창출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회사라는 곳이 목표는 하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맞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건 맞는데 그 너무 돈 쪽으로만 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 카카오가 이것저것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택시도 손댔었죠. 미용실도 손댔었잖아요. 그 미용실은 이제 안 하기로 했지만 미용실 예약 관련된 거. 근데 그런 쪽은 카카오가 손대면 돈이 되긴 하죠. 왜냐하면 카카오톡 자체가 거의 전 국민이 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를 내놨을 때에 돈 벌기가 쉬운데 그거 쉽다 그래서 그냥 냅두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작은 단체들은 다 죽어나죠. 왜냐하면 수수료 주느라 바쁘니까. 그래서 요즘 저게 늘어나고 있대요. 포장이. 배달비가 올라갔잖아요, 또. 그래도 배달비가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또 조금씩 포장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다들 본인만의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배달비 요 금액까지는 괜찮아. 이거보다 많이 달래. 그러면 직접 가는 게 훨씬 더 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번만 배달시키고 다 제가 가요. 네. 근데 그때도 왜 배달을 시켰냐면 시켜놓고 차키를 찾는데 차키가 없는 거예요. 그 한 5분인가 10분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 꼬맹이 자고 일어났어요. 네. 일단 배달은 갖다 달라고 전화는 다 하고 일어나갖고 물어봤죠. 아빠 차키 어딨어? 그랬더니 숨겨놨다 그러더라고요. 또 화낼 수도 없잖아요. 그냥 뭐 본인은 그냥 아빠 재밌으라고 숨겨놓은 거니까 갖고 와 그랬더니 어디 가갖고 구석에서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오늘 그냥 이런 날도 있구나 그러고 화는 안 냈는데 아마 와이프가 그랬으면 화냈겠죠. 또 걔가 그러니까 또 못 그러겠더라고요. 그때 빼놓고는 저는 다 포장해서 갖고 오는데 그냥 좀 그게 편해서 그런 거고 본인들만의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배달은 많이 안 시켜봤는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4,000원 올랐어요? 4,000원이에요? 데모 저쪽은 하고 있죠. CJ 택배. 예, 택배는 하고 있고 그거 타결됐으니까 가격 올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뭐 그쪽도 툭 하면은 뭐 예, 택배는 지금 CJ에서 하고 있고. 근데
저는 노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너무 많이 요구를 해요. 요번에 요구한 것 중에 월급 올리는 것까지는 이해되거든요. 힘드니까. 근데 플러스 알파로 저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택배비 인상하면 그 중에 반 내놓으라고. 네.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당연히 힘드니까 월급 올려달라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수료를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주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피해보는 거예요? 소비자가 피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만큼 주는 대신 가격을 더 올릴 확률이 올라가니까. 근데 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월급 올려주는 거는 이해해요. 6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월. 네, 월 600. 네, 그렇죠. 자영업이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노조는 대부분 다 월급제인가 봐요. 어쨌든 월 600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달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던져놓은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뭔가가 또 던져줄 테니까. 근데 우리나라 노조는 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어쨌든 저도 한 3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여기 없어요. 인천항에서 일하고 있지. 왜냐면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인천항,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노조 부위원장이었대요. 예, 옛날에 돈 주고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희 친척 형도 3천만 원인가 주고 들어갔어요. 예. 아, 요즘에는 못해요. 요즘엔 하면 100%다 찔러갖고 요즘엔 걸릴 확률이 있어서 못하는데 옛날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척 형도 저희 고모부 퇴직하고 나셔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데 3천인가 줬고. 예, 돈 넣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전에 많이 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기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 GM대우도 얼마 전에 걸렸었잖아요. 1년 전인가. 돈 주고 취업시킨 거 다 걸렸잖아요. 아니요, 취업이 안 돼서가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올리는데 이게 노조에서 개입을 해갖고 돈 주는 사람들 위주로 뽑아주는 거죠. 네, 그렇죠. 노조에서. 그래갖고 돈 받아 먹은 거죠. 근데 그게 과거에는 비일비재 했었어요. 옛날에는 괜찮은 회사고 빽 있다 그러면 돈 주고 많이 들어갔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한 3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그거 했죠. 네. 그리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그 일이 싫더라. 네, 저희 아버지는 운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그러고 말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친척이 형 한 2명인가 3명은 지금도 항해서 일해요. 일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벌이는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옛날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백이 중요했었죠. 지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학연지연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이제 공채 더 없어져요. 대기업도. 그것도 있는데 이제 뽑는데 돈도 많이 들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다 없어져요. 근데 음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법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들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 142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그래서 유형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게 뭘 찾아야 돼요? 형태가 있느냐. 그 다음에 몇 년 이상 쓴다고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판매 목적이 없는 자산이에요. 왜냐면 판매 목적이 돼버리면 무슨 자산이 된다고요? 재고 자산이 돼요. 무조건. 그래서 판매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유형자산의 인식조건 1번에 보시면 효익이라고 있을 거예요. 효익. 그래서 그 효익의 가장 대표적인 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효익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거기 1번에 보시면 외부에서 뭐 하는 경우요? 구입하는 경우.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보시면은요. 또 이거예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입대금 이외에 수수료, 소개료, 등기료, 취득세, 인수비, 하역비, 시운전비 이게 다 부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사면은 수수료 낼 필요 없죠. 소개료도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등기료도 낼 필요 없고 취득세도 낼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대 비용.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가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자가제작 밑에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건설 중인 자산인데요. 건설 중인 자산의 뜻은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미완성.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완성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환은 나중에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환이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거를 동종 자산 간의 교환. 그 다음에 다른 것들끼리 바꾸는 거를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보시면은요 동종이라는 게 같은 겁니다. 동자가 같을 동자죠. 그래서 요거는 장부가액으로 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가액으로 본다고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의 뜻이 뭐냐면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장부에 있는 금액을 무슨 가라 그래요? 장부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래도 공정가액을 다른 말로 시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공정가액의 뜻이 뭐냐면 말뜻 그대로 공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정사회다. 그래서 공정가라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그냥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100원이야. 그러면 남이 사도 얼마여야 돼요? 100원이어야 되죠. 그걸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공정이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하고는 안 맞아떨어지냐면 세법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냐면 세법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라,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라, 이게 공정인데 일반적인 공정은 나나 남이나 똑같아야만 뭐라고 봐요? 공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공정에 대해서 잘못 쓰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공정이랑 세금에서 얘기하는 공정이랑은 완전 달라요. 세금의 공정은 너 돈 많이 벌었어? 많이 내. 너 돈 조금 벌었어? 적게 내. 이게 공정인데 일반적인 공정은 많이 버는 사람도 1,000원 내는 거야. 그러면 적게 버는 사람도 얼마 내는 거예요? 1,000원 내는 거야. 이걸 공정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다들 달라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건 다 기자들 때문에 그래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건 공정한 게 아니야. 왜 많이 버는데 많이 내야 돼? 많이 벌어도 적게 번 사람하고 똑같이 내야 되는 게 공정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좀 만들어요. 교묘하게. 그럼 또 거기에 또 모르시는 분들은 동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원래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한테 걷어서 적게 버시는 분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세금이 더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세금으로 써야 될 거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질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왜냐면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심성 공약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건 누가 봐도 안 해도 될 건데 한대. 아니면 이거 안 줘도 될 건데 준대. 이런 것들도 실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외울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섞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별표 3개 치세요. 여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145페이지 보시면은요. 자본적 지출하고 뭐라고 있죠? 수익적 지출. 여기 잘 나와요. 보유 중인 자산의 취득 원가인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이거 하는 거예요. 수선하는 거. 수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산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면 끝이 아니고 산 이후에도 돈 들어가죠. 고장나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 아니면 이거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본적 지출하고 무슨적 지출이라고 있어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증축,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래서 뭐냐면 증축이라는 게 층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시겠지만 5층짜리가 비싸요? 10층짜리가 비싸요? 10층짜리가 비싸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이런 거 많이 해요. 돈 많은 연예인들은 건물을 사요. 그 다음에 부신 다음에 더 높게 지어요. 3층짜리 사갖고 5층짜리로 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증축을 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는 사용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용기간이 늘어났어. 그러면은 내가 돈 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나 사면 오래 써야지. 왜냐면 오래 쓰는 게 뭐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났어. 그 컴퓨터가 고장나갖고 아저씨를 불렀는데 아저씨가 와서 이거 교환하면은 더 오래 쓸 수 있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교환해갖고 더 오래 썼어. 그러면 그게 곧 내 입장에서는 돈 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있는 게 비싸요? 없는 게 비싸요? 네, 있는 게 당연히 비쌉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두바이에서 한 80층 정도 되는 건물을 이쁘게 짓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인부분이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빠진 거예요. 진짜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아직 완공되기 전이라 이제 도면을 바꿔갖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지었다라고 한번 뉴스에 조그만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거 완성되잖아요. 80층 안 팔려요.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걸어서 올라갈 거예요. 80층을? 불가능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가격이 어때요? 비싸.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딴 거 없어요. 예,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 노옵션이 비싸요? 풀옵션이 비싸요? 풀옵션이 비싸죠. 왜냐면 이게 없으면 내 돈 주고 다 뭐 해야 되니까요. 설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업지나 주택지로 바뀌었어. 네. 그러면 돈 버는 겁니다. 맞죠? 왜냐면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데 상업지는 상업지나 주택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농지보다는 상업지가 훨씬 더 어때요? 비싸요.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일했었다 그랬잖아요. 제 김포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아지기 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했었던 데가 저기 뭐냐 김포시청 있는 쪽이었었는데 조금만 나가면 논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발전이 돼서 지금은 아파트 되게 많죠. 그 당시에 100억 버신 분도 있어요. 네. 농사했었던 거 팔아서.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100억 벌면 그분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분 자녀가 좋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돈을 써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잘 못 쓰세요. 근데 자녀분들은 돈을 써봤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슬펐는데 동네에 이제 100억 정도 받으신 분이 있었대요. 근데 술 한 번 안 샀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동네 사람이 한 명도 안 갔대요. 잘 죽었다고. 왜요? 100억 받았는데 술 한 번 안 샀다고. 네. 뭐 세금도 띠꼈긴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잘 됐어? 그러면 술 한 번 사야지. 네. 근데 어쨌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뭔가 되게 재밌는 게 몇 개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한 분이 어쨌든 그렇게 농지 관련돼 갖고 많이 받으셔서 외제차를 사셨대요. 네. 근데 그 다른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더러워서 외제차 안 탄다고. 왜요? 그랬더니 외제차 타려면 일단 타기 전에 신발 다 털어야 된대요. 그리고 신발 벗고 타고 진짜로. 그래갖고 내가 더러워서 안 탄다고. 거기다 예약도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내가 더러워서 안 타겠다고 그 얘기 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쪽에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네. 어쨌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것도 생각나요. 제가 제주도에서 전경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처음 휴가 갈 때 고참들이 장난치거든요. 타면 음료수 줄 건데 음료수는 2,000원 주고 사 먹는 거다. 그리고 타면은 신발 벗고 타야 된다. 근데 내가 바보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애가 있긴 있대요. 왜냐면 처음 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죠. 저도 고참된 다음에 이제 처음 가는 애 있으면 일로 와봐. 거기에서 음료수 줄 거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고 2,000원 내면 된다. 정경을 거기에 살지 않아도 그쪽으로 배정 받는 쪽. 정경은 군인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 거기에 사냐 안 사냐랑 상관이 없어요. 의경이 관련이 있는 거지. 의경도 근데 멀리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정경은 그냥 군인으로 착출됐다가 정경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애들도 있었고. 네, 가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왜 자산 처리하냐면 돈 버는 행위예요.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 그 다음에 능률 유지, 그 다음에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근데 그게 통해요. 지금은 안 통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원상회복은 말 그대로 원래대로 돌리는 건데 우리가 원상회복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진 않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유리창 교체예요. 그래서 유리창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럼 유리창 갈아 꼈어. 유리창 갈아 꼈다 그래서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능률 유지는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만약에 기계 같은 걸 씁니다. 그럼 기계가 돌다가 잘 안 돌아갈 때 있죠. 그럼 막 기름칠 같은 거 해주고 닦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기름칠 해주고 닦아주냐면 이 기름칠이나 닦아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되잖아요. 근데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5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 하죠. 근데 페인트 칠 한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겉에만 좋아지는 거지 안에는 뭐 하니까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희 그 뭐냐 동네 카페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저희 동네 아파트가 몇 개 없거든요. 대부분 빌라촌이지. 그래서 저도 빌라 사는데 아파트에서 툭하면 이런 얘기가 올라와요. 오늘도 하나 떴는데 저기 뭐냐 수도 배관이 얼어서 지금 세탁기를 못 돌리고 있다고. 네, 이런 얘기 자주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층간소음 얘기 자주 올라와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자주 올라와요. 왜 우리 동네 아파트는 집값이 안 오르냐고. 본인들이 다 써놨잖아요. 층간소음 있고 그 다음에 툭하면은 얼어갖고 못 돌리고 예. 그 다음에 주차장 개판이고 근데 왜 안 오르냐고. 솔직히 쓰고 싶어요. 예. 근데 써봤자 뭐 쓸데없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안 쓰긴 하지만 참 욕심은 다들 끝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글까지 쓰냐면은요 칼 얘기까지 써요. 칼 들고 올라간다고. 예, 그런 얘기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쓰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거기에다 써놔요. 그래 놓고선 예, 마지막은 왜 집값 안 오르냐고. 지가 썼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요. 따님들은 막 양치하면서 남자들 괴는 소리라고 그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고. 그거를 아무도 딱히 울리더라고.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 시킬 게 있고 본인만 알거나 본인 주변 사람만 알아야 되는 게 있고 이게 다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뭐 적으면 공론화 되는 줄 알고 자기한테 유리한 줄 알고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정답은 아닌데. 요즘에는 아니 근데 진짜 심하신 분도 있긴 있어요. 예, 저희 위에 집도 처음 왔을 때 한번 올라갈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6시에 아침 6시에 청소기를 돌리세요. 예. 근데 그것도 소리도 큰 옛날 청소기. 예,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래갖고 처음에 한 2번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세 번째 하면 올라가야지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다음부터는 8시에 돌리시더라고요. 8시는 이해해요. 근데 6시는 거기에다 주말에 조금 늦게까지 자고 싶잖아요. 이게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분하고 패턴이 달라서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한두 번 하길래 몰라서 저러시나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늦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그거 못 참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심한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집을 잘못 지은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거는 정치인들이 혼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거 계속 좁혀주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만약에 한 이만큼을 띄었어. 층간에. 근데 이제는 뭐 공법이 좋아졌더니 어떠니 이상한 얘기로 해갖고 이걸 계속 줄이니까 여기에서 띄었을 때 반동이 더 심하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기준이 달라서 상가는 소음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예, 구조 자체가 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공법이 좋아도 그런 난리가 치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상가가 다 예. 더 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정치인들이 뭔가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 윗집에서 애들 한 10명인 집이 이사 와갖고 겁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힘 있는 정치인 윗집에. 단독 살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단독 살아요, 또. 그 인간들은. 아니면은 고급 빌라에 살거나. 어쩔 수 없죠, 뭐. 상황이 그런 거. 그래서 수익적 지출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수선비하고 뭐요?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잘 나옵니다.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146페이지까지만 보고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보고 분계 좀 풀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엔 자주는 안 내는데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환 의무가 있는 것과 상환 의무가 없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환의 의무가 뭐냐면 갚아야 되냐 안 갚아도 되냐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상환 의무가 있으면 이건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는 걸로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국가에서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면 지원 얼마 해줄게 이런 경우들 요즘 많잖아요. 왜냐면 요즘에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국가에서 이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지원금을 주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냥 잡코리아에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당시에는 서구에 살았었을 때예요. 근데 서구청에서 알선을 해서 제 이력서를 잡코리아에서 봐갖고 알선을 해서 이게 되면은 지원을 주는 게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 취업을 했는데 갑자기 두 달 후에 저한테 지원금 네가 계산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뭔 지원금이지? 근데 봤더니 나한테 지원 나오는 거더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6개월인가 3개월 정도 이제 내 월급에서 100만 원 정도는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 그런 것들도 있어요. 월급에. 질문. 네, 그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네, 해주죠. 그러면 이렇게 나라에서 페널티가 있어요. 그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근데 회사들은 자꾸 그런 걸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쪽은 페널티가 거의 없는데 저거는 있어요. 뭐는 있냐면 산재는 있어요. 산재? 예, 산재가 다칠 때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넘어가 버리면 수시로 국가에서 조사하러 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재 처리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다쳐도 회사 돈으로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조사 같은 걸 와요. 근데 제가 알기로 실업급여는 없는데 일단 그냥 불안한 거죠. 회사 입장에서. 왜냐면 거짓말했다가 걸려서 좋은 건 없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업급여 쪽. 근데 산재 쪽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산재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문제 터지면 산재 쪽은 무마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뭐 매출액의 그 얼마의 매출액이면 몇 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점을 넘어가 버리면 국가에서 갑자기 수시로 와갖고 벌금 때려요. 여기 왜 이게 없어요? 벌금 때리고. 근데 대부분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되게 안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정장치를 빼요. 그래서 최근에도 안정장치 빼갖고 사건 사고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빼냐면은 이걸 안 빼면 그 양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기계가 멈춰버리거든요. 네. 근데 먼지 때문에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최근에 저기 어쨌든 후보 중에 한 명이 가서 그거 관련돼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모르고 얘기한 거고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빼는 이유가 이게 안 빼고 일을 하면은 무조건 적자밖에 안 나요. 왜냐면 그 타이밍에 못 맞추니까. 근데 산재 쪽은 100% 있는데 실업급여 쪽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혹시 산재처럼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한테 와서 뭔가 조사를 하지 않을까?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디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털면 먼지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직원을 내보낸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 직접적이 아니라. 그러면 좋게는 안 보죠. 하고는 하는데 그래서 안 해주려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일정 부분 넘어가면 조사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산재는 확실히 기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누가 해줬어. 그건 안 해줘야 돼. 그런 것도 못 지르면 그거 바로 조사.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산재 쪽은 제가 담당해봐서 아는데 있어요. 100%.
그래서 상환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부 보조금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환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해 주는 돈은 내 돈으로 지원받는 거예요? 국가 돈으로 지원받는 거예요? 국가 돈으로 지원받는 거죠. 그럼 이거를 내 돈이라고 꾸미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정부한테 지원받는 거는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어떨 수도 있냐면은요. 만약에 통장으로 정부 보조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요 정부 보조금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장에서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돈은 내 통장에 있지만 이 돈은 내 돈이에요, 정부 돈이에요? 정부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 돈이라고 꾸며버리면 정부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 보조금 중에서 상환 의무가 없는 것들은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써 있잖아요. 거기 14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예, 다 차감이라고만 써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내 돈이다, 정부 돈이다, 정부 돈이다. 근데 정부에서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아요. 뭐 기계를 사면은 일정한 기계를 사면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근데 왜 지원을 해 주냐면은 이게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는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출산, 하나는 취업. 이 두 가지 해결하는 대통령이 나타나면은 아마 죽을 때까지 찬양받지 않을까. 네, 근데 불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뭐를 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낳아도 지원되는 것들이 어쨌든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허경영 씨가 하는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허경영 씨 보고 하란 얘기가 아니고 허경영 씨가 애들 한 명당 얼마 지원해준다 그랬죠? 1억 지원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대요. 저희 네. 지금 충청도가 전라도 어디 집에 아니 한 군데가 있대요. 대학까지 지원해주는 데. 그런 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네. 지금 한 지방에.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나쁘진 않죠. 왜냐면 애들을 못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돈 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못 낳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인가 핀란드인가 어쨌든 유럽 쪽에서 저거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기본소득. 그래서 매달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취업이라던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이거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지금 이재명 씨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얼마씩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과연 더 플러스 되는데 쓸 것이냐 아니면 쓸데없는데 쓸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회사 차리시면 이런 것들도 좀 잘 알아보시면 도움되는 것들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취업되면은 이런 보조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규정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다음에 마무리할 겁니다.